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새벽 고창 0.9, 정읍 0.3, 전주 0.1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전주 2.6도, 익산 1도, 무주 영하 0.5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겠고 낮 최고 기온은 남원 7도, 전주 5도 등으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크게 하락해 내일 아침 기온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도 종일 영하권을 보이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일부 내륙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부터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수군이 6차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한 농산물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건물을 다 지어놨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건물은 지었지만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수군 누리파크 안에 있는 6차 산업 가공지원센터입니다. 사실상 지난 8월에 공사가 끝나 지금 한창 가동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시설에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전처리장과 포장실, 가공실 등 6개의 방은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가공 장비를 들여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이 아직 설비가 입찰은 됐는데 네.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시설이 없는데 여기는. 장수군은 60점의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3억 원의 예산까지 모두 확보해놨지만 절차가 계속 늦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착즙기, 건조기, 세척기 같은 일반적인 장비의 구매가 왜 계속 늦어졌는지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사는 진작에 끝났잖아요. 진작에 끝났는데 이제 좀 입찰이 조금 이제 늦어져가지고 입찰을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장수군은 사과와 토마토를 원료로 해서 잼, 주스, 반찬류 등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모두 14억 원을 이 시설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장비가 들어오면 빨라야 2월부터나 가동될 수 있어서 건물을 지어놓고 5개월을 놀리는 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 도민 5명 가운데 1명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올해 84살인 김정태 할아버지가 포켓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뇌출혈로 한 차례 쓰러지긴 했지만 복지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 덕분에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같이 오라고 하니까 좋고 치매도 예방되고 여러 가지로 좋죠. 분홍색 치마를 입은 발레리나들이 우아한 춤을 선보입니다. 때론 박자를 놓치고 동작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발레를 배웁니다. 내 생활이 즐거워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그래서 나가서 가족들 대할 때 또는 사회에서 사람들 대할 때도 더 밝은 표정으로 신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북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9%로 1년 만에 0.5%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예상보다 5년가량 빠른 2020년에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노인의 27%가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소비생활 만족도가 6.5%에 불과할 정도로 많은 노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과 양질의 노인 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경로당 지원 확대와 치매 전담형 요원 그리고 죄악암 보호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27년 뒤인 2045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네,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사회 분야 살펴봅니다. 연초부터 전북에서는 유난히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고준양 실종 사건을 비롯해 군산주점 방화, 미화원 살해 사건 등 올 한해 발생한 강력 사건을 주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살 고준희 양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해 12월. 하지만 준희 양은 8개월 전인 지난 4월부터 이미 차디찬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준희 양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친아버지와 그의 동거녀. 이들은 준희 양을 안매장한 뒤 가족여행을 가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거짓 실종 신고까지 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사과하고 반성하고 빌면 살겠습니다. 준이 학대하고 폭행한 적 없습니다. 저는 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34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주점 화재. 55살 이모 씨가 외상값 10만 원 때문에 다투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겁니다. 이 씨는 손님이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 불을 지르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까지 걸어 잠궜습니다. 기름은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네. 기름 미리 준비하셨어요? 네. 동료를 살해하고 완전 범죄를 시도했던 환경미화원 역시 적잖은 충격을 줬습니다. 전주시 환경미화원 49살 이모 씨는 지난해 4월 돈 문제로 다투다 동료 A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술 먹고 나서 젖좀 있어가지고 싸우다 그랬습니다. 이 씨는 A 씨의 시신을 쓰레기로 위장해 소각장까지 운반했고 직장에는 A 씨 대신 휴직계를 내 A 씨의 휴직 수당 1,800여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피해자 명의 진단서를 유주해서 이제 군청에 제출하고 또 휴직계도 전화상으로 휴직 처리를 요청해서 2018년은 인륜을 저지른 범죄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 씻기 힘든 상처를 준 사건으로 얼룩진 한 해가 됐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고용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정읍시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상하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고용산업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지역위기 극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 기초고용질서 준수 등 선진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각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노동정책뿐만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모델, 나아가서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남원시가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치매 환자에게 월 3만 원 이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치매 환자 지원 조례를 지난 13일 공표했으며 치료비 지원을 위해 시 예산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치매 걱정 없는 남원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읍시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감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가구당 연 11만 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 대상인 세대주는 읍면 동사무소나 시청 상하수도 사업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완주군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정부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군 단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완주군은 청년 완주 점프 프로젝트,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등 주민 소통과 민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창의적인 시책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라북도가 모두 132개 기업에서 1조 1,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기업 유치 실적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고용 인원은 지난해보다 720여 명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영향으로 식료품 업체가 35개로 가장 많았고 금속과 화학이 각각 20개, 기계부문 10개, 그리고 전기차와 특장차 관련 기업이 10개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민이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암 질환은 위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민 7,659명이 위암 진료를 받았고 이어 6,016명이 대장암, 4,022명이 폐암 진료를 받았습니다.
주요 암 질환 가운데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이 든 암은 폐암으로 890만 2천 원이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인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입생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익산 남성고는 350명 모집에 220명이 접수해 0.63대 1, 군산 중앙고는 280명 모집에 172명이 지원해 0.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남성고와 군산고는 지난해에도 각각 50명과 75명이 최종 미달됐습니다. 내후년에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두 곳의 자율형 사립고는 우선 선발 제도가 폐지되고 신입생 미달 사태가 이어지면서 내년에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추진할지 주목됩니다. 군산시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과 공급망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2023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내부개발지역과 명도, 말도, 방축도에 상수도 기반 시설과 공급망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상수도 공급망 확대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68%인 상수도 유수율이 85%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전주시 대성동에 문을 엽니다. 전주시는 자동차 636대, 자전거 1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성 공영주차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성주차장에서 한옥마을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30분 단위로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전라북도가 농촌 숙박시설의 안전실태를 일제히 점검합니다. 전라북도는 시군의 농촌 숙박시설의 전수점검을 지시한 동시에 전문가들과 함께 화재와 가스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의 농촌 숙박시설은 민박 1,280곳, 관광농원 27곳, 체험마을 135곳 등 약 1,440곳입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